갑니다. 불편하게 떠들게 되면 본의 아니게 여러분이 제 유튜브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럼 출연하게 되면 출연료를 받냐? 아닙니다. 출연비를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돈을 받겠다고요? 출연료를 제가 여러분에게 준 것이라 지금 여러분이 받아야죠. 출연했으니까. 그러면 저희 초상권을 그건 개나 줘버리고요. 예, 저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자, 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이고요. 우리가 저번에 혼합물의 분리에서 밀도를 가지고서 혼합물 분리하는 것을 다 했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끓는 점의 촬영에서 혼합물 분리하는 것도 역시 했습니다. 그래서 용해도 촬영에서 혼합물 분리하는 방법 페이지 4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자, 용해도 가장 어렵긴 합니다. 내용 중에서. 용해도의 차를 이용할 건데, 자, 용해도의 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건데, 먼저 백그라운드를 한번 보자. 혼합물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만약에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섞여 있는데,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A는 A대로 성질 나타내고 있고, B는 B대로 성질 나타내고 있는데,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을 우리 뭐라 불러? 물질의 특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특성이 살아있네. 어머, 얘도 살아있어. 그래서 그 특성이 각각 살아있는데 특성이 서로 달라. 그 특성의 차이를 이용해서 A와 B라는 물질을 서로 구분해내는 거야.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혼합물의 분리야. 혼합물의 분리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의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둘로 나누는 것을 바로 혼합물의 분리라고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먼저 저번에 우리가 설명했던 걸 한번 다시 복습해보면 우리가 어떤 물질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물질을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추가 과정입니다.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순수한 물질 뭐라 불러? 순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어. 이걸 뭐라 불러? 혼합물이라고 불러요. 혼합물이라고 부릅니다. 자, 혼합물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순물질을 다시 두 가지 물질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순물질 중에서 한 가지 원소로 돼 있어. 한 가지 성분으로 되어 있는 물질 뭐라고? 기억 안 나지? 호돈수 물질. 그렇죠. 호돈소 물질이라고 그래요. 호돈소 물질. 원소 물질. 원소 물질에는 물질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 원소가 하나로만 돼 있어요. 이걸 호돈소 물질이라고 불러. 그럼 호돈소 물질이 뭐가 있는데요? 호돈소 물질에는 수소, 탄소, 질소, 구리, 철,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바로 호돈소 물질이야. 그럼 여기서 누군가 또 아빠를 번쩍 들고서 태클 걸겠죠. 선생님, 호돈수라면서요. 호돈수 맞아. 근데요, 얘하고 얘는요, 두 개가 서로 따로 붙어 있잖아요. 이거 호돈수 아니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그 친구 군대 가야 돼요. 이거는 원소야. 성분을 묻는 건데 얘는 수소 알데히드가 두 개 붙어 있지만 성분은 몇 가지야? 한 가지 성분이야. 호돈수 물질 맞아요. 그쵸? 그 다음에 두 종류 이상의 호돈수 물질 모이면 뭐라 불러? 화합물이라고 불러요. 화합물이라고 부르는데 이 화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호돈수 물질이 모인 거야. 모여서 수소가 산소가 만났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H2O, 물이 되는 거고요. 물이 되는 거고 수소와 그다음에 질소가 만났어. 그러면 농협은행이 되겠죠. 농협은행 뭐야? NH3. 농협은행 3개 있는 거네요. 그렇지. 농협은행 3개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암모니아라는 물질이 되고요. 그다음에 탄소와 탄소가 만난 이산화탄소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 메테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질 만나게 되는데 얘는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모여서 화합을 만든 거야. 자, 이때 이렇게 두 종류 이상의 호돈소 물질이 모여서 화합물을 만드는 거야. 그때 이 수소와 산소가 모여서 탄소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물속에는 수소의 성질이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수소의 성질이 있어 없어? 없지. 산소의 성질이 있어 없어? 없어. 수소와 산소가 모여서 전혀 새로운 성질의 물질이 딱 탄생하는 거야. 네. 이때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 확 하고 바뀌어요. 어떻게 바뀐다고? 확 하고 바뀌어요. 다시 갑니다. 두 종류 이상의 호돈수 물질이 모여서 전혀 새로운 물질이 전혀 새로운 물질로 됐을 때는 물질이 가지고 있던 고유한 특성이 확 하고 바뀌어요. 네. 그래서 이런 변화를 화학 변화라고 합니다. 자, 화학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어떻게 바뀐다고? 화학하고 바뀌어요. 그래서 화학 변화. 얘는 물질에 무엇이 바뀐다? 고유한
성질이 변한다. 이거를 바로 화학 변화라고 해요. 자, 그러면 두 종류 이상의 수물질 모여서 혼합물을 만들 텐데, 혼합물을 만들 때는 두 종류 이상의 수물질 모이는 거야. 모여 섞이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혼합물의 대표 예로는 설탕물, 소금물 이런 것도 있어. 그럼 설탕물과 소금을 보게 되면 설탕의 성질 살아있네, 소금의 성질 살아있네, 그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고유한 성질 변화가 없어. 이런 변화를 무슨 변화로 볼까? 화학의 반대는 물리 변화. 물리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안 바뀌는 거야? 성질이 안 바뀌는 거야. 얘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거야. 설탕물이다라고 한다면 설탕 성질이 남아있고 물의 성질이 남아있어. 소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걸 바로 물리 변화라고 해요. 그 물리 변화는 성질이 바뀌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여기 종이가 있는데 내가 종이를 찢었어. 묵묵 하고 찢었어. 그게 물리 변화가 바뀌어요. 물리 변화. 종이는 그대로 있잖아. 그치? 근데 내가 얘를 꺼내서 확 찔렀어. 불 태웠어. 얘는 물리 변화가 바뀌어요. 얘는 화학 변화가 있어. 그래서 성질이 바뀌냐 안 바뀌냐 가지고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구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혼합물이 있는데 요 혼합물을 다시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골고루 섞였어. 자, 골고루를 두 글자로 뭐라 불러? 골고루. 골고루 두 글자로 골고루라 불러? 고루? 고루 바뀌는 고루? 그죠. 균일 혼합물. 균일 혼합물. 그러니까 균일 혼합물들은 두 종류 된 것이 둘이 섞였는데 골고루 섞인 거야. 그러니까 위나 밑이나 옆이나 뭐 가운데나 다 똑같이 섞여 있는 거야. 이걸 균일 혼합물이라고 부르고 균일 혼합물의 대표 예로는 설탕과 물이 섞여 있어요. 설탕물. 그 다음에 소금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균일 혼합물이야. 그래서 균일 혼합물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균일. 아니요, 두 글자로. 두 글자. 저는 설명했어요. 파인. 그럼 객관식으로 합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객관식. 1번 용가리, 2번 용용, 3번 용액. 용액, 4번 용도 뭐 있지? 용과. 용과가 있어? 용과. 그 다음에 5번 또 용도 뭐 있니? 용실. 정답 몇 번이야? 없어요. 없다고요? 3번.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용액이라고.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골고루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골고루 섞여 있다는 얘기는 녹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녹았다라는 뜻입니다. 균일혼합물은. 그러면 균일혼합물의 반대말이 있을 거야. 균이라고 하는 것은 골고루 섞인 거야. 근데 안 골고루 섞인 것이 있을 거야. 뭐라고? 불균일혼합물.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균일혼합물은 녹았다 표현해요. 그래서 설탕이 물에 녹았네, 소금이 물에 녹았어 이렇게 표현하는데 불균일혼합물은 녹았다 표현하잖아. 썩졌다 표현해요. 뭐가 있냐면 물에다 흙을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야 흙이 물에 녹았네 이러면 멍청한 사람 보는 게 있겠죠. 뭐야? 흙탕물이 되는데 흙탕물은 물에 흙이 섞인 거야 녹은 거야? 섞인 거야. 그렇죠? 얘는 그래서 용액이라는 단어 쓰지 않고 얘는 뭐라고 하냐면 얘네를 혼탁액이라. 혼탁액. 얘는 섞인 거야. 섞임할 때 이거죠? 섞임이 되겠죠? 섞임. 흙탕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유 이런 거. 우유 이런 것들이 바로 불균혼합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균일혼합물과 불균혼합물을 쉽게 보는 방법은 그냥 색깔만 보면 돼요. 색깔을 봤을 때 여기는 균일혼합물은 투명해요, 불투명해요? 투명해요. 투명하고요. 얘는 어떻게 될까? 불투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혼합물을 만들려면 두 종 이상의 수물질이 같이 섞이면 혼합이 되는데 그 고유한 성질이 그냥 남아있어. 흙탕물이다라고 하면 흙의 성질이 남아있고 물의 성질이 그냥 남아있어. 그러니까 살아있단 말이야.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이런 것을 혼합물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 이상의 혼합물질 모인 거고 혼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 이상의 수물질 모인 거야. 근데 두 종류 이상의 수물질 모였어? 그럼 두 개 분리할 수 있겠니? 분리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혼합물을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로 원래대로 가르는 요 방법을 분해라 부를까 분리라 부를까? 분리 분해 분리라 부를까? 분리. 그래서 혼합물의 분해가 맞아 혼합물의 분리가 맞아. 혼합물의 분리가 맞아. 그런데 이 혼합물의 분리 과정을 잘 보게 되면 아까 내가 뭐라 설명했냐면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모여서 혼합물을 만드는데 원래 그 순물질 각각 순물질이 가지고 있던 고유한 성질이 아직 살아있네 살아있어. 그래서 그 살아있는 물질의 특성의 차이를 이용해서 분물질을 만든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해요? 혼합물의 분리. 근데 그 특성의 차이가 용해질 수도 있고 밀도일 수도 있고 끓는 점일 수도 있겠죠. 그 특성의 차이를 이용해서 나누는 것을 분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화합물을 두 종류 이상의 호전소 물질로 나눌 수가 있겠지. 이걸 뭐라고 할까? 이걸 뭐라고 할까? 분리라고 할까? 분해라고 분해. 분해라고 해요. 분해. 그래서 화합물을 분해하면 두 종류 이상의 호전소 물질이 나누죠. 예를 들어볼까? 자, 물을 한번 분해보자. 여기 물이 있어요. 자, 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좀 아직 여러분이 이해 못하지? 여기 물이 있다 치자. 물을 말이야 나눴어. 그럼 무엇과 무엇을 나누실까? 수소와 산소. 수소하고 산소. 산소로 나눠줘요. 나눠지는데 물을 수소와 산소로 나눠주려면 여기에 수소와 산소가 이렇게 서로 딱 붙어 있어요. 이 붙어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결합이라 불러. 화학 결합이라 불러. 그러면 얘가 산소에다가 수소 두 개가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는데 이걸 수소와 산소로 나누려면 산소와 수소 사이의 결합을 어떻게 될까? 끊어내겠지. 끊어내기 위해선 뭐가 필요할까? 힘, 에너지. 에너지가 필요해. 에너지가. 그래서 이때는 물을 수소와 산소로 나누기 위해서 요 결합을 끊어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필요해. 그래서 이때 물을 수소와 산소로 나눌 때 내가 전기를 위해서 두 가지를 나누게 되니까 이 분해를 무슨 분해라고 해요? 전기 분해라고. 전기 분해. 전기가 들어가니까. 만약에 열이 필요하다고 뭐라고 해요? 열 분해라고. 그래서 전기 이용해서 빠샤하고서 수소와 산소를 나누는 이걸 바로 분해라고 해요. 분해. 얘는 뭐야? 분리가 됐어요. 얘는 결합을 끊어야 돼. 근데 얘는 각각의 성질이 살아있어. 그러니까 그 고유한 성질의 차이를 이용해서 분물질 나누는 것을 바로 분리라고 하고요. 요 분리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고유한 특성의 차이를 이용해서 골라내는 거죠. 그렇죠? 네, 그 특성이 밀도일 수도 있고요. 용해도일 수도 있고요. 끓는 점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서술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저번에 밀도를 이용해서 혼합을 분리하는 방법 배웠고요. 끓는 점을 이용해서 혼합을 분리하는 방법 배웠습니다. 오늘 뭐 배워야 돼? 용해도를 배워요. 용해도. 근데 용해도를 이용해서 혼합을 분리할 때 용해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게임 끝나거든요. 알파벳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영어 배우겠다고 나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그런 알파벳 건너뛰고 영어 배우는 친구의 특징은 은근히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갖고 있죠. 근데 영어는 다 이상한 영어가 나오게 되는 거죠. 한번 물어봅시다. 삶은 계란이 영어로 뭐죠? 거 봐요. 자신 있죠? 애가 자신감 있게. 삶은 계란이 뭐야? Life is egg. 자식에 말하잖아요. 그렇죠? 알파벳 아직 안 배웠죠? 예. 네. 예, 알파벳 아직 안 배운 친구들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자, 용해도부터 시작하도록 합시다. 용해도. 윤준이, 네. 용해도 배웠죠? 네. 태권도도 배웠죠? 아니요. 아, 태권도 안 배웠습니까? 아, 네. 태권도 안 배우고 용해도만 배웠군요. 참고로 용해도하고 태권도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관련이 없다. 집에 가서 또 엄마 나 용해도 배우고 싶어. 내 친구 윤준이 용해도 2단이래. 나도 배우고 싶어. 그러면 용해도 배우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배우는 거 아니야. 자, 용해도가 뭐냐면 용해도는 얼마나 많이 녹을 수 있냐. 최대한 많이 녹을 수 있을 때 과연 몇 g까지 녹을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용해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특정한 온도에서 물이 몇 g인데 100g. 물 100g. 물 100g 속에 녹을 수 있는 용질, 그러니까 설탕이나 용질의 최대 그람수. 이걸 바로 용해도로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최대 그람수야. 근데 정의 자체에 단위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용해도에는 벌써 이 정의 자체에 그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단위가 있다 없다? 단위가 없다.
그래서 이걸 표시할 때는 25도씨에서 A의 용해도는 7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냥 용해도 표현할 때는 뒤에 단위 붙지 않고 그냥 숫자로 70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그러면 25도씨에서 A는 70g만큼 맥심을 녹일 수 있다는 얘기야. 물 몇 g일 때? 물 100g일 때. 그러니까 만약에 물이 100g이야. 물이 100g이면 A는 몇 g 녹을 수 있다는 얘기야? 70g. 70g 녹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물이 200g이라면 A는 얼마 녹을 수 있을까? 140g. 140g 녹을 거고요. 오, 암산 되게 빠른데? 물 50g일 때는 A가 몇 g 녹을까? 35g. 35g만큼 녹을 수 있죠. 암산이 이렇게 빨라? 아, 저번에 내가 내 암산 실력 한번 보여준 적 있었죠? 네. 그렇죠? 암산이 네. 얼마나 빠른지. 오늘 처음 온 친구들 한번 볼 텐데 언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 나 대지 마시고. 선생님 문제 나 대지 엄청 마시고. 암산 빨라요. 내가 암산이 엄청 빨라요. 처음 맞아요. 듣죠? 진짜 엄청. 나 암산 되게 빨라요. 애들 깜짝 놀라요. 내가 암산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요. 암산 속도. 놀랍지 않나요? 맞아요. 네. 놀랍죠? 야, 진짜 야. 저번에 한번 애들한테 보여줬거든요. 애들이 깜짝 놀라요. 한 번 더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준이가 복잡한 사치현상 문제 한번 줘봐요. 95,768 곱하기 32,336 플러스 53,239. 129. 129. 나는 빠르다고 그랬지 정확하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렇죠. 나는 암산이 진짜 빨라요. 그래서 심지어는 문제가 나온 중에도 답을 할 수 있고. 근데 별로 큰 문제는 아닌데, 큰 약점 아닌데 정확성은 좀 떨어져요. 그렇죠? 근데 단지 속도는 빨라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한번 암산 시험 한번 보여줬더니 다른 친구들이 나한테 암산 배우겠다고 막 그러는데 내가 시간 없어서 암산을 안 영어 했어요. 가르쳐줘요. 바빠서 영어는 알려줄 수 없고. 그러면 프라이드 치킨이 나한테 영어 배우면 영어 실력 금방만 늘죠. 우리가 수학에서 집합 배울 겁니다. 집합. 그렇죠? 교집합, 합집합, 그렇죠? 여집합, 이런 거 배울 거야. 그 집합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집합을 영어로 홈플러스라고. 알아요? 맞아요. 홈플러스 맞잖아. 홈플러스 맞지? 홈플러스 다 왔어요. 이해 못했군요. 예, 집합은 영어로 홈플러스입니다. 얘기 맞죠? 예, 이런 영어를 무슨 영어라 불러? 살아있는 영어라 부르죠. 그렇죠? 홈플러스. 집합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내 수학 실력도 한번 보실까요? 보통 수학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못 풀어요. 근데 나는 풀 수 있거든요. 0 나누기 0이 뭐야? 응이잖아요. 0분의 0. 그 수학 선생님이 이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나는 풀 수 있어요. 0 나누기 뭐야? 그래서 내가 수학도 알려주죠. 영어도 알려주죠. 걸 알려줍니다. 그렇죠? 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집에서. 자, 그래서 온도가 정해지게 되면 그 온도, 그 어떤 특정 온도상에서 일정량의 물에 녹을 수 있는 용수의 양이 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우리는 이게 최다 녹을 수 있는 용해를 바로 뭐라 불러? 포화용해라고 불러. 포화용해라고 부르고, 용해도라고 하는 것은 용매가 100g당 맥시멈 녹을 수 있는 용대 질량수를 우리는 바로 용해도라고 해요. 근데 이 용해도는, 고체 용해도는 무엇에 따라 달라져? 온도에 따라 달라져요. 온도에 따라. 기체는 압력도 변화가는데 고체는 온도에 있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용해도가 어떻게 변한가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용해도 곡선이라고 해요. 용해도 곡선이라고 해요. 용해도 곡선. 아까 여러분 요 전시회 배운 거 보니까 혈액에 대해서 공부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 혈액에 대해서 배웠을 텐데 우리가 피를 맛을 보면 어떤 맛이 나지? 철맛 나는 거죠. 안에 그렇죠? 헤모글로빈. 그래서 우리 몸에 적혈가 부족하면 생기는 병이 뭐야? 빈혈. 빈혈이야. 그럼 빈혈 치료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철 먹어야지.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 세워둔 고장난 다섯 번 쳐먹습니까? 혼자 앉아서? 어떻게 해야 돼? 철부지를 먹어야 되는 걸 알고 있잖아. 철부지를 먹어야 되는 걸 알고 있잖아. 아니에요. 철부지를 먹어도 되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버스를 많이 타고. 그래서 버스를 탈 때 버스 카드를 이용해서 버스 카드를 2번 찍으면 됩니다. 그럼 빈혈이 치료돼요. 이미 요즘은 이미 처리되었습니다. 내몸이 처리되면서 빈혈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는 놀라운 조각인데 좀 해볼 거죠? 해봅니다. 자, 다시 본론 와서 내가 이거 처리했습니다. 적게 했더니
네. 아, 이때 새로운 걸 해야 되는구나. 저 친구들한테 그거 말했어요. 그래도 너 그 시간에 밥 혼자 먹었지? 아니요, 같이 먹었어요. 아니 근데 저희 학교는 그 인기 먹는 게 줄이 정해져 있어서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그랬구나. 만약에 다음번에 또 그러면 밥 혼자 먹을 수 있어요. 자, 또 다시 쭉 한번 보자. 네. 용해독성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 변화에 따라서 용해도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용해도 곡선이라고 불러요. 용해도 곡선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물질은 말이야 낮은 데서는 조금밖에 녹지 못하는데 온도를 높일수록 점점점 많이 녹아. 그래서 용해도 곡선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네. 그래서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정도 온도에서 맥시멈 녹을 수 있는 양이 이만큼 녹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네.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 녹을 수 있는 양이 더 증가. 많아진다는 얘기지. 근데 왜 온도가 증가가 되면 용해도가 점점 증가하냐면 우리가 어떤 물질을 물에 녹였을 때 그 물질이 물에 녹았다라고 표현한다면 그 물질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 없어진 거야? 아니요. 왜 안 보여? 물 입자 사이로 물 입자 들어가서 사이로 끼어들어가기 들어가기 때문에. 물 입자 사이에 끼어져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물 입자가 이렇게 등치가 큰데 이게 이렇게 큰데 요 틈 사이로 설탕의 소금 입자가 여기 안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물에다 뭔가 녹였다라고 표현한다면 걔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물 입자 사이에 낀 거져 들어갔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겠지. 근데 네. 온도가 높아질수록 물 분자가 점점점 나대겠지. 네. 우리끼리는 나대다 표현하고 학교 시험 볼 때는 물 입자가 활발해. 나대고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부르겠죠. 나대는 것이 뭐야? 물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다. 활발해지면서 물 입자 사이의 틈이 어떻게 되고 있어? 점점 벌어지고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끼어져 들어갈 수 있는 용질 입자수, 설탕 입자수가 점점 많아지니까 용해도가 증가하게 되는 거겠지. 네. 그렇죠? 그러면 물 입자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다면 여기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도 역시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그것이 바로 뭐야? 용해도라는 얘기야. 그래서 네. 맥시멈 최대한 만약 끼어져 들어왔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포화용이 되는 거고 그보다 더 적게 들어왔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불포화. 이게 불포화용이 되는 거야. 네. 불포화용액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요것이 뭐가 되는 거야? 포화. 이게 포화용액이 되는 거야. 근데 포화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포화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에 따라 그때 달라요. 안 하는 친구 누가 있습니까? 예진이 안 했지? 오랜만에 합시다. 안 했죠? 오랜만에 합시다. 자, 포화용액의 기준은 온도에 따라 그때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 정도 온도에서 포화용액이었어요. 근데 얘를 온도를 맞췄어요. 낮췄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가포화요. 포화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정도 상태에서 포화용액이야. 포화용액인데 얘를 온도를 낮추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포화용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포화용액의 기준점은 그때 달라진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위쪽에 있는 용액을 뭐라 불러? 과포화용액이라고 불러요. 과포화용액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약간 오개념이 좀 있어요. 우리가 과포화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포화용액 상태보다 더 많이 집어넣어서 과포화용액을 불러요. 근데 우리가 오개념을 좀 바르자고 드렸는데 과포용액은 밑에 가라앉아 있는 것이 과포용액이 아닙니다. 과포용액은 이걸 넘어서서 엄청나게 그 많은 양을 거기다 아주 조심조심해서 녹여서 더 많이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불안정해요. 가만히 둬야 돼요. 만약에 충격을 주죠. 충격을 주게 되면 이거 차이 나는 것만큼 이것이 녹아서 나오게 돼요. 이건 과포용액이 아니야. 과포용액은 밑에 가라앉아 있지 않아요. 다 녹아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상태가 굉장히 안정적이다 불안정하다. 그래서 충격을 주게 되면 여기 차이 나는 것만큼 녹아있다가 다시 어떻게 될까? 이 겉으로 속출되고요. 그래서 밑에 석출돼서 밑에 용질이 가라앉아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슨 용액이야? 포화용이. 포화용액이. 그러니까 얘를 이 정도 용액을 온도를 낮췄어? 포화용이 되겠지. 네. 온도를 낮췄어? 그러면 이 정도까지 녹아 있다면 과포용액이야. 근데 녹아 있지 않고 이만큼만 녹아 있고 이거 차이 나는 것만큼 겉으로 석출됐다라고 한다면 그 용액이 그럼 포화용이 된 거야. 그렇죠? 오케이? 이해되죠? 그러니까 포화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몇 번 경험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포화용액 만들려면 용질 한 번에 쫙 붓는 안 돼요. 천천히 쭉 녹여야 돼. 충격 주면 안 돼. 천천히 녹여야 돼. 그러면 과포용액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과포용액은 너무 불안정해서 툭 건드리죠. 그럼 마치 비가 오는 것처럼 쭉 석출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정말 멋있어요. 자, 그래서 과포화, 포화, 불포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어떻게? 핫비를 붓고
말고 그냥 포용액을 섞어서 냉장고에 두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 안 돼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만들어야 돼요. 충격을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꺼내는 동안에 그냥 다 흡수돼요. 흔들렸어. 안 그러니까- 꺼내면 되죠. 냉장고 안에 카메라를 두면 되잖아요. 냉장고를 오. 통째로 탈거시키는 거예요. 천재인데 나대지 마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용해도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고유한 무엇이다? 특성이다. 그래서 물질 종류마다 이 용해도 각각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먼저 간단히 샘플로 한번 우리가 복수 한번 해봅시다. 자, 용해도고 여기가 온도야. 자, 온도고 어떤 A란 물질이 있고 A란 물질의 용해도 곡선이 이렇게 있다 치자. 자, 이렇게 있었고 여기가 70도씨, 여기가 40도씨이고요. 자, 70도씨일 때 용해도가 110이라고 봅시다. 110이고요. 그 다음에 40도씨일 때 용해도가 40이라고 가정합시다. 네. 40이야. 자, 이때 70도씨 A 포화 수용액 105g이 있었는데 이 105g을 40도씨로 냉각시키게 되면 A가 속출되겠지? A의 섭취량 한번 여러분이 책 빈칸에다가 한번 이거 한번 계산해 봅니다. 자, 이 그래프를 베이스해서 네, 예전에 한번 했습니다. 근데 일주일 정도 지나고 그래서 기억이 좀 사라졌겠죠? 암산이 귀찮아요. 암산을 합니까? 네. 암산 예. 가자. 암산 가자. 여러분들도 정답을 포기하고 속도에 묶은 건 뭡니까? 섭취량 구할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저기서 그냥 하기 싫은 것 같아. 아니요 조용 저거는 네? 글씨가 연해요? 그럼 다시 써드릴게요. 다시 쓰겠습니다. 자, 70도씨 A 포화수용액 105g이 있었는데 얘를 온도를 40도로 냉각시켜줄 때 정답 X. A 섭취량은 얼마이냐라고 해봅시다. 정답. 잠시만요. 얼마인지 65. 찍어. 65일까요? 130. 60일까요? 정답 35. 정답 35? X. 35. 당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35. 자, 60이라는 질문 있고요. 30. 윤준이 얼마? 35. 윤준이는 35에 윤준이의 손모가지 걸었습니다. 수많은 유리들 중 하나. 커질 수도 있어. 그거 너무 무리입니다. 또 정확히 측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되게 손모가지를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오, 자 유명한 그러면 판다. 손모가지 건 친구는 윤준이가 손모가지 걸었습니다. 자, 예. 혼자 뭐가지. 예. 손모가지 뭐야? 손하고 모가지 거는 거죠. 두 가지 같이 거는 건데. 이게 이것도 거는 거 아닙니다. 손하고 모가지 두 개 다 걸었어요. 예. 자, 봅시다. 그래서 우리 풀어봤단 말이야. 이걸 모르면 이 재결정 이거 이해하기 힘들어요. 자, 70도씨에서 A 포화수용액 105g 있어요. 얘를 40도로 냉각했을 때 A의 섭취량이 뭐냐 물어봤는데 70도씨일 때 용해도 얼마야? 110. 110이지. 네. 그렇죠? 그러면 70도씨일 때 100g. A의 용해도가 210g. 용해도가 110이라는 얘기는 물이 몇 g일 때 있습니까? 210g. 물이 100g을 기준하는 거죠? 네. 여기에 물이 100g이 포함되면 얘는 210g 용이 되는 거야. 그렇죠? 네. 얘를 만약에 40도씨로 냉각하게 된다면 용해도가 얼마야? 용해도 40 되고 물이 얼마야? 물이 똑같이 100g 되겠죠? 그럼 얘는 얼마 되는 거야? 140g 되는 거야. 내가 만약에 70도씨의 포화수용액 210g을 가지고 40도로 냉각을 시키게 되면 40도로 냉각시키게 되면 이때 섭취된 양은 얼마 섭취되는 거야? 70g. 70g 섭취되는 거야. 네. 그런데 말이야. 210g. 60g이 그거는. 손모가지 안 들려. 까비. 자, 70g만큼 섭취되는 거야. 풍력이 안 나와. 네. 힘이 안 나오지? 하나, 둘, 셋, 넷. 펜은 윤준이가 필기를 바라나 봐요. 어차피 말았어. 딱.
답을 자. 안 틀렸으니까 답이 없는 70g만큼 흡수된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바로 뭐냐면 현재 내가 실험한 것은 210g. 210g짜리 용해를 가지고 실험한 거야. 네. 그렇지? 근데 나는 지금 몇 그램 실험했어? 105g. 105g을 했지. 스케일이 그만큼 줄어들었지. 네. 줄어든 것만큼 이것도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내가 210g 갖고 실험했을 때는 70g만큼 흡수됐어요. 근데 지금 내가 105g 갖고 실험했거든요. 네. 그러면 얼마 된 거야? 35g이 섭취되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스케일로 따지면 스케일가 210g 섭취 210g짜리가 됐을 때는 70g 섭취했어요. 근데 근데 105g을 가지고 했어요. 그러면 그거만큼 스케일이 줄어드는 거죠. 35g 섭취되는 거죠. 윤준이 손모가지 세이브. 예, 세이브 됐습니다. 까비. 예, 좀 더 키워서 잡아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손모가지 너무 작아요. 예. 뭐가 손이랑 뭐가 자, 그리고 그래도 명예를 회복해야 되겠죠? 없는 명예지만 그래도 명예 회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윤준이 손모가 보여요? 선생님 답을 안 말해도 손모가 제가 정답. 이번에 다른 사람 손모가 걸어요. 정답. 마이너스 1점부터 1점. 아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이거 진짜 풀어야 돼. 이거 못 풀면 뒤에 있는 문제 다 못 풀어요. 뭐 26도씨라고 되는 거예요? 20도씩. 20도씨. 20도씨. 선생님 고민하세요. 아, 싫다. 자, 이것도 암산합니까? 네. 성공했습니다. 우리 반에서 전부 다 암산 천재야. 풀었어요. 저도 예, 90입니다, 90. 선생님 이제 풀었어요. 전부 말했잖아요. 자, 그럼 윤준이 다시 손모가지 다시 한번 걸고요. 저 걸게요. 예, 다 걸어. 근데 이런 거 되게 잘해. 너부터 말해. 근데 어떤 친구는 이런 친구도 있어요. 아니, 정말 저- 나쁜 친구인데, 선생님, 제가 이거 정답 맞힐 때 손모가지 걸겠습니다. 그러고요. 오, 그래, 걸어. 그랬더니, 그 대신 제가 맞히면 선생님 손모가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데? 안 걸겠대요. 안 걸게요. 나 저 100으로 하겠습니다. 10도 6에도 22에 32요. 30, 선생님, 저는 100으로 하겠습니다. 100. 네, 굉장히 성의 없는 답이죠? 그냥 100, 그냥. 에라고 했다, 왜 100. 100g이요? 20도 나도 해봐. 20도 쉴때 용해도는 100g, 30. 100g, 100g. 100g 가자. 난 너무 윤준이 아까지 나만 안 해. 100g. 윤준이만 걸으면. 윤준이만 걸어. 자, 한번 봅시다. 한번 걸래. 100g. 아니야, 나. 100. 자, 네. 90도씨에서 A 용해도가 80이야. 네. 그러면 되게 A가 80g 넣고 물이 100g이니까 이거 뭐야? 180g이지.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냉각시키게 되면 물 100g에 30g 넣으니까 얘 130g용이 되는 거야. 네. 그럼 나머지 차이나 중국 아니고요. 차이나는 부분이 으액하고 석출되겠지. 네. 근데 지금 내가 실험한 것은 180g 갖고 실험한 거야. 네. 그쵸? 일을 안 했어요. 근데 실제 실험 뭐야? 360g 용해를 가지고 실험했어요. 네. 스케일이 2배 커졌지. 네. 스케일이 2배 커졌으니까 석출된 양도 2배 증가해서 얘는 100g만큼 그림이 소매가 손모가지 두 번이나 들었어. 아니 완전 이해되나요? 선생님이 아는 제일 어려운 문제 내고 윤준이의 손모가지. 아니요. 윤준이 손모가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이게 여러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다고 윤준이 손모가지가 전혀 필요 없다 그게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합니다. 윤준이가 맞았으니까. 이거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네. 세상에 성공. 여러분 이해됩니까? 네, 됐죠? 이걸 알고 있어야지 이해될 수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용해도 지금까지 우리가 복습한 거야. 지금 아까 30분 시작했죠? 30분 시작해서 그 40분 동안 저번에 몇 동안 복습을 했어. 내가 왜 40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투자해서 복습할까? 유명하니까. 이거를 모르면 어려우니까.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의미가 없어져요. 자, 이제부터는 뭐 할 거냐면 재결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결점. 자, 재결점인데 자, 페이지 어디 보시냐면 책 페이지 48쪽입니다. 48쪽. 48쪽에 재결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자, 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혼합물의 분리 방법 중에서 어떤 특성의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거야?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 용해도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거야. 그래서 A와 B란 물질이 섞여 있는데 그중에서 A만 건져내니까 B란 물질만 건져내는 것을 바로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 한번 봅시다. 우리가 좀 전에 배웠듯이 용해도 곡선이 있고요. 여기가 온도입니다. 여기가 용해도야. 용해도인데 각 물질마다 용해도는 물질의 고유한 특성으로서 그때그때 다 달라요. 다른데 A 물질의 용해도가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 펜이 안 나와. A의 용해도가 이것도 안 나오네. 이게 펜이 좀 이렇게 왜 윤준스럽지? 오. 윤준이가 동사가 됐어. 충동가. 윤준이가 두 문제를 완벽하게 나는 맞췄기 이기고. 때문에 손모가지 나왔어. 손모가지 치킨 기념으로 윤준 그러니까. 자, 요게 A라고 봅시다. 자, 그 다음에 B의 용해도가 이렇게 따지자. 자, 이게 B의 용해도. 네. B의 용해도인데 지금 내가 물속에다가 A란 물질과 B란 물질을 동시에 집어넣었어요. 자, A란 물질도 집어넣고요. B란 물질도 이렇게 집어넣었다 칩시다.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 정도 온도에서 A와 B가 같이 섞여 있는 거나 A와 B를 이렇게 섞어 같이 집어넣었어요. 혼합물이야. 이 상태에서 A와 B가 섞여 있는데 A와 B를 따로 분리하고 싶어. 그럼 이 상태에서 온도를 낮추는 거야. 온도 낮추게 되면 B는 이렇게 쭉 간단 말이야. 온도 낮춰지면 얘는 석출될까? 안 될까? 네. 안 되죠. 얘는 쭉 온도 내려가면 어떻게 돼? 턱 걸려서 이때부터 뭐가 되는 거야? 석출되는 거야. 네. 그럼 온도를 요거 이하로 낮추게 되면 이때부터는 B는 그냥 여전히 녹아있지만 A만 석출돼서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겠지. 그렇죠? 그 상태에서 이거를 거리를 걸게 되면 B는 통과할 거고 A만 따로 걸리는 거리를 걸게 되겠지. 이런 방법을 바로 뭐야? 재결정. 재결정은 무엇의 차이를 이용한다? 용해도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다. 이해됩니까? 네. 자, 그래서 우측에 보면 페이지 48페이지. 자, 48페이지 보게 되면 질산칼륨과 염화나트륨의 혼합물의 분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질산칼륨과 염화나트륨이 있는데 그 혼합물에서 냉각을 시키게 되면 질산칼륨은 과부하 용해되면서 석출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은 아직 남아있겠죠. 모두 녹아있는 상태고 불포화 상태니까 남아있겠죠. 이렇게 걸러낸 것을 바로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재결정의 대비 예가 나와있죠.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자, 재결정 이용하는 혼합물의 분리 예. 이거 한번 읽어봅니다. 자, 다 읽어보신 분들은요. 맨 밑에 보면 개념 빌드업이 있습니다. 자, 개념 빌드업. 자, 개념 빌드업 일단 채우시고요. 선생님, 아스피린을 어떻게 합성해요? 아스피린 만드는 방법은 현행 교과서에서는 안 배워요. 옛날 배웠는데 지금은 안 배워요. 여기 나와 있는데. 예? 거의 그냥 설명돼 있죠. 근데 어떻게 만드는지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요즘에 안 배워요. 옛날에는 배웠어요. 아스피린 만드는 방법을. 탈리식산이라고 하는 거죠. 탈리식산하고 아세트산을 이용해요. 근데 그렇게 설명하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 항이 높아지면 그때 아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친구를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탈리실산이라고 하는 거고 염록체인가 그거. 탈리실산이라고 하는 거고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걸 합성합니다. 탈리실산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탈리실산, 아세트산 그거 OH라고 적으신 거예요? 예, 이게 탈리실산입니다. 이거 두 개 합쳐요. 그 물이 빠지면 바닥입니다. 근데 이건 네가 뭐 유기적 그렇죠?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세상은 나름 뭔가 멋있어 보여요. 이거 잘못 탈리실산.
아세탄하고 합치면 아스피린이 돼요. 아스피린이 되는데 근데 그걸 탈리시산하고 메탄올이라고 하는 물질을 섞어도 돼요. 탈리시산하고 메탄올이라는 물질을 섞게 되면 그것도 진통 효과가 있어요. 근데 진통 효과가 있는데 메탄올이라는 성분 자체가 알코 성분이거든.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것이 에탄올로 돼 있어요. 근데 메탄올은 에탄올과 매우 유사한 물질이야. 유사한 물질인데 메탄올은 술과 비슷한 성분이지만 우리가 먹으면 독성을 띠고 있어서 죽어요. 많이 먹으면 죽고요. 술 먹게 되면 시신경이 파괴돼서 눈을 멉니다. 시각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메탄올 잘 먹으면 눈을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아세탄 대신에 메탄올 집어넣게 되면 아스피린과 비슷한 진통 효과를 내는 약품을 만드는데 걔를 먹으면 눈이 멀어요. 그래서 먹을 수는 없고 걔는 주로 어떤 용도로 쓰냐면 파스를 써요. 파스. 그래서 우리가 파스 먹으면 눈 멀어요. 아니 파스 먹으면 눈은 먹지 않죠. 누가 파스 먹습니까? 그래서 파스는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진통 효과 때문에 우리가 이게 피부에 바르는 파스 용도만. 그래서 그것을 탈리시산 메틸이라고 불러요. 예. 그러면 그 파센 나는 그거예요. 예, 탈리시산 메틸이라고 합니다. 탈리시산 메틸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 메탄올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반응을 해서 탈리시산 메틸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그 탈리시산 메틸이라고 하는 것이 메탄올 기반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 분해가 되는 과정에서 메탄올이 만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시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스를 먹으면 안 돼요. 냄새 맡아도 안 돼요? 냄새 맡는 건 그 정도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먹으면 위험하다는 거죠. 먹으면. 형 어릴 때 먹었다는데요? 아, 파스 누가 먹어요? 먹는 거 아닙니다. 네. 선생님 이때까지 파스 먹은 사람 누구 있어요? 아니요. 파스를 먹으면 그 다음에 파스리 없. 위험합니다. 아니 파스를 먹으면 자, 빌드업 다 풀렸죠? 자, 빌드업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재결정, 2번의 용해도라고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번인데 이거는 물과 에탄올 혼합을 부를 때 우리 이렇게 물과 에탄올의 끓는 점에 촬영해서 혼합을 분리하는 것을 뭐라 불러? 증류라고 그러죠. 그렇죠? 증류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물과 에탄올 섞게 되면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하고 문제 풀 겁니다. 이건 설명했지만 자, 물과 에탄올이 섞여 있다. 시작. 에탄올이 섞여 있는데 이 물과 에탄올이 섞여 있는데 이것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은 아직 살아있어요. 끓는 점을 보게 되면 물의 끓는 점 몇 도야? 100도. 에탄올 끓는 점은 78도란 말이야. 그래서 각의 끓는 점 다르기 때문에 이 물과 에탄올을 시험관 안에 집어넣고요. 시험관 안에 집어넣고 얘를 가열합니다. 가열하게 되면 여기서 증기가 빠져나오겠지. 이 증기를 얼음을 집어넣어서 냉각을 시킵니다. 그럼 여기에 액체가 이렇게 모이게 돼요. 여기에 물과 에탄올이 섞여 있는데 내가 온도를 78도 정도로 가열하게 되면 물은 그냥 남아있지만 에탄올만 빠져나오겠죠. 그렇죠? 여기서 증기가 쭉 빠져나오는데 이 증기의 성분은 바로 뭘까? 이게 바로 에탄올이고 이건 얼음이야. 얼음에다 시험을 담게 되면 이게 기체가 뽕뽕뽕 나와서 여기서 냉각되어서 액체로 다시 나오겠죠. 모을 수 있단 말이야. 이걸 바로 뭐라고 해요? 증류라고 해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너는 너대로 끓어, 나는 나대로 끓을게. 여기가 시간이 되고 여기가 온도가 되는데 혼합을 가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다가 어머 78도 정도 되면 평평한 굴을 만나게 돼요. 이건 누구의 끓는 점이야? 에탄올의 끓는 점. 그럼 에탄올 다 끓었어? 그럼 다시 온도가 쭉 올라가서 다시 평평한 굴을 만들게 되는데 요때는 온도가 몇 도가 돼요? 요때는 100도가 돼요. 요건 물에 끓는 점이야.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끓는 점 사용해서 혼합을 분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맞죠? 자, 이걸 바로 증류라고 해요. 자, 요거를 베이스로 해서 49페이지 문제에 적습니다. 선생님은 이쪽 끝자리 앉아서 잘 안 보이죠, 책상이. 그러면 이쪽 자리를 좀 보는 게 어때요?
본다고 했는데 내가 키가 워낙 커서 내가 칠발 다 가리잖아요. 그래서 내 키가 너무 크잖아. 그래서 칠발 다 가릴까봐. 이제 왜 웃죠? 저 아니요. 그 사람 사실은 인정했어요. 자, 다 푸셨죠? 자, 참고하기 1번 보겠습니다. 1번. 5, 5, 5, X. 자, 이해 안 되는 질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다, 라. 자, 그 다음 페이지 봅니다. 자, 순수한 질산적인 비약인데, 요게 바로 개교정법이야. 그쵸? 그래서 지금 먼저 시험 과정 보자. 질산칼륨과 항상물이 혼합물이 있습니다. 42제곱 100g 집어넣고요. 얘를 0도씨로 냉각했어요. 그랬더니 흰색 결정, 질산칼륨이 섞을되고요. 이거를 거울 중에 걸러낸 거죠. 그 다음에 그 관계된 그래프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걸 다 배웠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 확인 문제 지금 풉니다. 특히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신경 쓰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 질산 칼륨과 염화 나트륨 중에서 어떤 게 섭취될까? 질산 칼륨이 되겠죠? 네. 현재 질산 칼륨이 물 100g 속에 50g 녹아 있는데 얘를 0도씨로 생각했어. 0도씨일 때 질산 칼륨의 용해도는 14. 네. 염화 나트륨은 36이야. 네. 염화 나트륨은 0도씨로 낮춰도 여전히 불타 용액이니까 섭취 안 되겠지만 질산 칼륨은 과학화 용액으로 바뀌면서 섭취됩니다. 녹일 수 있을 만큼 녹이고 나머지는 으악 하고 토해내겠죠. 자, 다 하셨어요? 네. 네. 윤주리가 다 했죠? 네. 예, 그럼 다 한 거죠? 윤주리가 다 했으면. 네, 윤주리가 왜 나만 갖고 그래? 아까 손모가지를 무사히 보존했기 때문에. 자,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XO, XO. XO, XO. 자, 2번에 질산 칼륨 36g. 자, 그 다음에 다양하고 혼합물의 분류가 있는데, 자, 요것도 한번 봅시다. 요것도. 요거 51페이지. 51페이지. 물, 올리브유, 에탄올 이렇게 써봤습니다. 물, 올리브유, 에탄올. 한번 여러분이 풀어봅니다. 물, 에탄올, 올리브유. 예, 좀 이따 쉽니다. 나대지 마시고요. 좀 이따. 3분 남았습니다. 쉬는 시간. 네, 숨 쉬고 싶어요? 쉬는 시간에? 지금도 쉬고 있는데.
다 했나? 다 했어요? 네. 자, 다 풀어질까요? 네. 자, 먼저 물, 에탄올, 올리브가 섞여 있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물과 에탄올은 섞여요. 올리브는 뭐야? 안 섞여. 네. 나중에 좀 심화 과정 설명할 때 설명하겠습니다만 물과 에탄올, 물을 기준으로 봤을 때 물과 친한 놈들 있지. 이런 놈들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극성이라고 해요. 극성. 물론 같은 뜻이야. 극성이라고 해요. 근데 얘는 물과 안 친하지. 얘를 뭐라고 해요? 무극성. 비극성 또는 무극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극성, 극성끼리 무극성, 무극성끼리 친해져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 오늘 새로운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새로운 친구들. 내가 그림 참 잘 그리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충격을 많이 받는데. 은근 잘 그려요. 민서한테 물어봅시다. 민서. 이게 뭐예요? 돌멩이라고요? 돌멩이? 단친구 한번 봅시다. 단친구. 네. 그 다음에 성균이 뭘까요? 네? 밴드? 밴드 같기도 하네. 밴드라고요? 자, 그러면 세우야는 물어봅시다. 불쌍하고. 그러면 아까 손모가지 보존한 윤준이. 이거는 그거 먹는 거야. 네? 먹는 거야. 이게 뭐고? 기다 좀 뻔해. 너무 쉽지 않나? 뭐야? 계란 초밥. 저요. 누가 먹고 싶은 거 주먹밥 아니에요? 주먹으로 먹는 거. 이거 여기 잘 먹는 건데 삼겹살이야. 네? 네? 예? 아직 그 세계 겨울이 삼겹살이야. 삼겹살. 어떤 친구는 이거 초밥 내가 저거 먹었어. 닌텐도 스위치 생각해. 그러네. 똑같은 그리 갖고 애들이 다르게 생각하는데 어떤 친구는 선생님 제가 스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 스시 아니에요? 막 그러는데 아닙니다. 이거 초밥 아니고요. 이거 삼겹살이야. 자, 삼겹살 먹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은 삼겹살을 어떻게 먹어? 삼겹살에 쌈 이렇게 거기다가 상추를 입에 갖다 대고서 고기 이렇게 집어넣어서 무쳐, 그쵸? 쏟아 붓는단 말이야. 거기다 이제 쌈장 집어넣고 고창도 마늘도 집어넣어서 먹는데 어우 맛있어. 그런데 말이야. 옛날에 여러분 올 때 한번 생각해봐. 그 삼겹살 이거 초고추장에 찍어 먹냐? 고추장 찍어 먹어? 된장 찍어 먹어? 아니야. 어릴 때는 소금 기름장. 그렇죠. 기름장을 해서 먹죠. 자, 기름장을 먹는단 말이야. 조그만 종지에다가 그 소금 가라앉아 있었어요. 여기다 참기름을 집어넣어. 참기름 집어넣고 거기다 뭘 집어넣어? 소금을 집어넣어. 소금을 집어넣고 열심히 젓가락으로 왼손으로 접고 오른손으로 접고 양으로 저어. 안 되는 아무리 저어도 여기는 소금은 기름에 녹아. 안 녹아요. 안 녹아요. 왜 그러냐면 소금은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극성이야. 그래서 기름은 무극성이다 보니까 서로 섞이지 않아. 섞이지 않고 그 대신에 소금은 극성이기 때문에 물에는 섞이겠죠. 물에 녹아요. 그렇지만 무극성에는 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극성, 무극성은 서로 섞이지 않아요. 서로. 자, 이걸 시험관에 넣었다 치자. 자, 시험관에 넣게 되면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춤이 두 개로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춤이 두 개로 됐을 것이고 아래쪽에는 뭐가 있을까? 물과 에탄올이 섞여 있는 에탄올 수용액이 아마 들어가 있을 거야. 그렇죠? 네. 위쪽에 뭐가 있어? 올리브유가 올리브유가 이렇게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분리하고 싶은데 현재 두 개는 섞여 안 섞여? 안 섞여. 밀도가 서로 달라. 어떻게 이겨? 어떻게 나눴을까? 분별 깔때기. 그 분별 깔때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차이를 이용한다?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두 물질을 분리할 수 있겠죠.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두 개는 밀도가 차이나, 그렇죠? 밀도가 차이나 중구간이고요. 밀도가 서로 달라. 그래서 밀도의 차이를 이용해서 분별 깔때기를 이용합니다.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호흡나무를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리한 다음에 호흡난 용액이 물과 에탄올인데 물과 에탄올은 또 어떻게 나눴어요? 끓는 점을 차용해요. 끓는 점을 차용해서 얘를 나눌 수 있는데 끓는 점을 차용해서 호흡나무를 나누는 것도 뭐라 불러? 그 뭐지 증류. 아무튼 또 객관식으로 갈 뻔했습니다. 예. 증류라고 불러요. 자, 그럼 정답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답 맞추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가는 밀도
나는 끓는 나는 점. 끓는 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니은 나다. 예. 자, 야. 좀 쉬었다 가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시간이 뭐야? 시간이 너무 적어요. 몇 분 남았어요? 예. 몇 분에 끝나? 양념 뭐지? 2시간.